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이 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 등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수사팀 해체는 시간 문제라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을 망라한 각계 양심들이 오늘 한자리에서 연석회의를 출범시킨다고 선언하면서 특별검사 임명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대선 불복이란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면서 특검에 결코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것이 판명됐다고 말하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전병헌 대표와 최경환 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모든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오로지 정치 쟁점화를 위해 특검과 특위를 남발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과 편가르기의 확대 재생산일 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 등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병역,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서 큰 하자가 없는 것 같다며 후보자가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생활해 법치에 대한 신념이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장우 홍일표 의원 등도 큰 흠이 없어 보이고 강직한 성품으로 본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업무 추진비 집행 의혹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잣대가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자료 제출은 얼렁뚱땅이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핵심을 다 비켜나갔다면서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러 갔는데 그렇게 하면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장 하시겠습니까? 예,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신속한 제출이 아직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감사원장 하시겠습니까? 왜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까?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감사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팀 해체는 시간 문제라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지난 2011년까지 대구지검 형사 3부에서 근무했던 백혜련 변호사는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일종의 문제팀으로 보고 있다며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찍어내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변호사는 박 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윤 지청장의 징계 문제를 놓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기 때문에 당장은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임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백 변호사의 말입니다.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수사팀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국민 여론이 이 윤석열 지청장의 징계 문제를 놓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당장은 배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검찰총장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간부들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게 됩니다. 네. 분명히 2월 전에 1월경에는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박경철 부장을 비롯해서 수사팀 전원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다음 어쨌든 정기 인사 시전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네. 빌미로 해서 수사팀 전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보적 지성인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진보의 위기를 두고 기존 노동조직이 비정규직 등을 끌어안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됩니다. 홍세화 발행인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시대적 상황이 욕망에 천착하고 개인의 불안정성에 공포를 느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었다며 이를 진보가 직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세화 발행인의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기보다는 그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푸념하고 개탄하고 그러면서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로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양상입니다만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이제 원자가 파편화되면서 그런 민주화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자신의 어떤 불안으로부터의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것만 남아있는 그런 것이 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포함과 배제라는 이런 구분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증인신문 등을 거친 뒤에 결정하기로 해 당분간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로의 비밀회합 등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국가정보원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아론의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양측이 녹음 행위의 위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슈퍼 태풍 하이엔에 따른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가 12,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건물과 가옥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통신시설과 전력시설도 모두 파괴됐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강풍에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널려 있고 시내 도로 주변에는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알바이 등 36개 주에서 42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현재 34만여 명이 공공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5.16을 쿠데타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유신헌법 일부 조항은 권력 분립의 원칙과 맞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습니다. 5.16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논의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견해를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군사정변이라는 공인교과서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쓴 내용입니다. 법사위 위원들의 서면 질의서 중 유신헌법과 5.16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를 묻자 황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5.16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신헌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올해 고위공직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외 없이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5.16과 유신헌법의 장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을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의 공직 후보자들에 비하면 김진태 후보자와 황찬현 후보자의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답변은 그래도 용기 있는 편입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쿠데타가 맞느냐는 질문에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만큼 깊은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존중한다. 그 문제에 직답을 못 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명권자의 눈치를 살피느라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5.16에 대한 정의마저 소신대로 말할 수 없는 게 이 정권에서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의 수준입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 두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5.16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고위 공직자 여러분, 훗날 박근혜 정권 아래서 한자리 했다는 것을 티끌만큼이라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다면 부디 지금부터라도 소신껏 말하고 소신껏 일하십시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국민TV가 부산을 찾아갑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시 연제구 거제 2동 878번지 7호에 위치한 드림센터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비딕의 콘서트,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민동기 김영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방송, 그리고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협의회 창립총회로 꾸밀 이번 한마당에 부산 경남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지하철 거제역 7번 출구 근처 거제교회 드림센터에서 마련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 언론의 꿈을 품은 모든 부산 경남의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5.2도, 습도는 21%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